오늘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그런 양형을 두고선 많은 분들이 설왕설래가 있었고 네. 저도 이제 방송을 함께하는 그런 기자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네. 서로 예상한 선고 형량이 굉장히 들쭉날쭉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 한 기자는 3년을 예측한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그랬는데 23년형이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내란 혐의가 있다. 내란이다. 12.3 불법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거를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확정받은 거 아니냐.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뭔 내란이냐, 내란 아니다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그럴 거예요. 대법원 대법까지 확정될 봐야 때까지는 내란 아니다.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다. 그렇지. 근데 이렇게 1심 판결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나왔으니까 더 이상 그런 주장은 안 하고 윤석열과 김건희와 윤어게인 세력과 결별을 해야 국민의힘이 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런 거 하려면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하고 싸우지도 않고 단식도 안 해요. 네. 그 사람들은 그리 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가능성 없어요. 그래서 헤어지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 한덕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아, 네, 네네네. 좋습니다. 네. 한덕수 대핵을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가 네. 저에게 친구니까 협상을 해라. 만나서. 네, 그렇죠. 계속 만나서 딱 요구 조건은 제가 하나예요. 내가 청문위원장을 해서 헌법재판관 3명이 왔으니까 3명만 임명해라. 임명을 해라. 네. 그리고 당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계가 없다 하니까 우리가 보장을 하겠다. 네.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죠. 그랬더니 안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마지막 통보로 당신 부인 무속 관계를 내가 폭로하겠다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덕수는 내란 부두목이 아니라 두목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규정하셨군요. 네, 나는 실패했는데 그것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물러갔잖아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이 또 왔는데 최상목 대행을 제가 아니까 또 제가 또 협상 전담을 했어요. 네. 그걸 요구를 했더니 자기는 2명만 하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3명 중 2명만 하냐 했더니 전임자의 인계사항이다. 오더가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2명 하게 한 것도 한덕수예요. 아. 그렇지만 최상목 대행은 그 2명을 임명함으로써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6명 중 2명이 들어오니까 8명. 8인 체제죠. 이 8인 체제가 하자 없이 전원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탄핵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은 한덕수예요. 그러니까 오늘 네. 그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네. 그 한덕수의 결론 의사 결정이 본인의 화를 스스로 자초한 셈인 건데 한덕수라는 사람의 정치 역정을 보면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요직에 근무를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요직에 근무를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요직에 근무를 하더니 윤석열 정부에서도 요직에 근무하다가 이런 화를 입은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국가의 아니, 노를 받고. 김대중 정부에서가 아니라 김영삼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죠. 김영삼 정부 YS, 요직이었다. 네. 그런데 그때까지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인데 그렇죠. 서울 사람으로 DJ가 딱 당선되니까 2 사람이 커밍아웃 하더라고요. 나는 호남 출신이다. 호남 하고 하는 게 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랬잖아요. 언론인 한 사람하고 한덕수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하고 얘기를 하면서 한덕수를 다 쓰지 말자. 그런데 제가 가까운 사이니까 공무원이 오직 승진하고 싶었으면 고향을 바꿨겠습니까? 그렇게 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지 우리는 받아들입시다. 해가지고 저 때문에 출세했는데 제 말 안 듣다가 감옥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계엄을 선포하고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는 마치 우리 의원님을 사지에 몰듯이
공격적인 그렇죠.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은 우리 뭐 저도 공격하니까 뭐 피장파장인데 야 아무튼 23년 법정 구속까지 하니까 알턴이가 빠져버린 것 같고 채가 쫙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그래도 진짜 저 기분 친구 좋아요. 사이시니까 혹시 면회 가셔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가요. 안 가십니까? 예. 내가 감옥 있을 때도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요? 네. 또 그건 정작 뭐 인정한 남이 사람이니까. 어려울 때는 요구하는 네. 정이 안 와요. 없잖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늘 본인의 의사 결정이 처세술로 맞았다고 생각을 해오다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 당일에도 이래저래 재보다가 결국은 윤석열 손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네. 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저 CCTV가 까졌다가면은 탄핵 받아들였다. 다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진관 부장 판사한테 딱 걸린 거지. 잘 됐어. 네. 나도 감옥 3년 산 사람으로 그 감옥 진짜 잔인해요. 네. 이 추운데 가서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엄동설한도 이런 엄동설한이 없는데 박재현님이 쌓이신 게 많은 사람이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다 가면 다 동정심이 생기는데 저는 사형제 폐지지만은 윤석열 사형 2월 19일 날 장을 찢어도 나와요. 네. 그래서 장을 동정심도 안 생겨. 네, 그런 상황 설명을 해주신 거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말을 이어서 하시면, 잊어버렸어요. 네, 그 처세, 한덕수의 그 처세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 당일에, 네, 본인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공직자로서의 가치관과 철학이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우리 이진관 재판관이 여러 가지 재판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은 비겁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좀 말리면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본인도 그렇죠. 말려야 돼요. 네. 본인 저기 대통령님 이거 이런 비상겸 하실 거면 저 바로 국무총리 그만두겠습니다. 저를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막았어야죠. 국정 2인자니까 네. 당연히.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거 막으라고 국무총리 하라는 거지. 대통령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이상민 장관하고 같이 문서 주고받고 그러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23년형도 저는 솔직히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친구 보세요. 네. 또 대통령 나와가지고 아, 야, 김문수 그것도 했는데 제끼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하려고 새벽에 기습으로. 하나는 또 한동훈이하고 같이 네. 이건 아니에요. 아. 야, 어떻게 그렇게 정치 정말로 오래 하시고 모든 네. 자리를 다 하신 박지원 의원님도 아직 대선 도전을 안 하셨는데, 한덕수 같은 경우 감히. 아니 그러니까 네. 한덕수가 천재죠. 경기, 서울대, 하버드대 PhD 아니에요. 실력은 진짜 있어요. 영어도 잘하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부가 천재야. 아부가 아부 천재였다. 천재다. 알고 보니까. 아. 네. 제 삶의 모토가 아부만이 살 길이라는데 근데 오늘 우리 댓글창에서도 박지원 의원님처럼 이 채증이 묵은 채증이 내려간다 아니,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너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지금 저희에게 의원님 돈가스 값을 후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 DDP 그럼- 마우스님이 예. 아주 정의로운 판결 감사합니다. 5만 원 보내주세요. 100세 시대에 아주 걸맞은 판결로 생각됩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우리 동키맨님도 슈퍼챗 함께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허재문 씨 네. 근데 왜 돈가스를 왜 먹어요? 근데 돈가스 아니 요즘 우리 식당에 아니 호텔에 가서 밤낮 거기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진이 돌아가지고 한덕수 아니 그 씨가- 나는 솔직히 찔렸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점심을 돈가스 돈가스 드시고 돈가스 먹고 왔거든. 그래서 그걸 알았나 왜 자꾸 아니, 돈가스 얘기를 하지? 지금 우리 장성철 소장이 한덕수의 길을 가는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 가지 말아야지. 아니 사실은 저는 그 판결문의 유죄 선고 취지를 이진관 부장판사가 공소 사실별로 앞에 연역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네. 뭐에서 유죄라고 한 게 아니고 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다라고 먼저 말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네. 듣기에 너무 편했는데 마지막에 살 떨렸던 게 윤석열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선고받는 과정에서 앞에다 내용 좋았는데 양형 이유에서 이렇게 깎아주는 행위들이 나오고 이렇게 그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거든요. 네. 아니 그게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행상 위에서 시킬 때 그렇게 써버린대요. 그러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진광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읽을 때 통상적으로 피고인들한테 불리한 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리한 걸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세무했다고 발표를 하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백대현 부장판사와 다르게 일단 피고인한테 유리한 정상을 먼저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70년 6월에 공무원이 임용돼가지고 이러저러한 요직들을 거쳤다 설명을 했고 만 79세 고령이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최근에 이뤄가지고 경도인지 장애.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 중간 단계라는 진단, 우울증 진단서도 제출을 했다. 배우자의 독립적 거동이 어렵다는 관련 자료도 나왔다고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불리한 사유를 쭉 읽더라고요 보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들 쭉 읽은 건데 첫 번째로 얘기했다는 것은 이 내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내란인가를 설명을 해줬어요. 내가 너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내란은 위로부터 시작된 내란. 쉽게 얘기하면 친위 쿠데타여서 성공 확률이 너무 높고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니고 독재국가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판단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란 이 쿠데타는 밑에서 위로 그렇죠. 올라가는데 보통은, 네. 이번에는 위에서 내려왔잖아요. 아래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성공했다면은 그 노상원 수첩처럼 될 수 있었잖아요. 주요 정치인들 그렇죠. 데려다가 삐언벙커에 데려다가 통닭구이하고 그럼요. 연평도 네. 꽃게밥 만들고 그러면 독재국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네, 그런 설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친위 쿠데타라는 개념 규정을 한 다음에 그 내란 이후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정치 국면을 만든 책임이 한덕수를 위시한 내란 세력들한테 있다. 네. 이런 내용을 설명한 건데 어떤 거냐면 언급한 사례들이 극단적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아무렇지나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계몽적 계엄이니 경고성 계엄이니 헛소리를 삑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처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말도 안 되는 물리적 폭력 행사 행위도 정당화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든 책임,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한덕수에게도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소장님. 네.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해왔잖아요. 정말 윤어게인 세력들이 계몽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서부지법 침탈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한 엄중한 꾸짖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그 감동받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서 진심이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도 갑자기 이제 양형이로 읽는 과정에 솔직히 눈에 약간 눈가에 물이 이제 아니 물기가 판사님도 약간 그런 모습이 울먹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그래요? 같더라고요. 똑같이 있었는데 그거야. 어떤 또 대명이냐면은 야 저거 큰일 났다. 울면 안 되는. 울면 안 되는데 오히려 울면은 그랬어요. 한덕수가 이랬잖아요. 마치 자기는 국회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국무회의 소집해서 해제한 역할을 하지 않았냐. 소극적으로 관여하고 내가 마치 계엄을 더 큰 계엄을 막은 것처럼 변명적으로 일관을 했는데 그런 한덕수를 상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깨우치는 판결문 서시 내용을 심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계엄을 막았던 것은 국민적 용기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인 거지. 너를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윤석열의 망동을 멈춰진 게 아니라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눈가에 그런 눈물이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저도 눈물이 보면서 있습니다. 울지 마. 네. 탐스 울지 마. 아이고 우리 보니까 의원님도 그 대목에서 뭔가 좀 이렇게 그렇죠. 인내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셨나 보네요. 보니까. 만약에 국민들이 그때 나서지 않았다면 경찰이 국회 외곽을 둘러싸고 공세를 확실하게 했겠죠. 그리고 군인이 국회로 이제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국회 보좌진이든 아니면 네. 일반 국민이든 아니면 누구든 거기 없었어. 일반 국민 그러니까요. 없었어. 네. 그러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아 끔찍하죠. 그냥 뭐 본회의장 들어가서 잡아왔을 거예요. 그런 저항이 저항이 없네. 이거는 쉽네. 야 국민적인 저항이 없겠구나. 이렇게 맞아요. 생각이 쉽게 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적 용기에 의해서 계엄을 막았다라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은 정치적인 그런 그 쉽게 해석의 우려 때문에 지금 헌재도 그렇고 보면 정치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당일에 맞서 싸웠던 행위에 대해서는 뭔가 조심스럽게 기술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적 용기의 다음에 그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저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서 이런 비상계엄을 해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 공로에 대한 인정도 본인이 직접 입으로 구두로 말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괄호치고 박지원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 진짜예요? 진짜겠어요? 아 이번에도 얘기하니까 진짜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5선 국회의원 하면서 늘 욕만 먹고 살았는데 12월 3일 국회에서 국민의 힘으로 네. 국회가 해제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 날 나오니까 만나는 데마다 자 수고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 12월 3일 이후에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그런데 그 칭찬까지. 칭찬이 이제 공천 헌금으로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기자님 법조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궁금한 게 이게 특검의 구형이 15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15년보다 무려 8년을 지금 더 얹어서 선고가 23년. 이게 저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사실 전체 법조 사건들을 꿰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웬만한 주요 정치인이 피고인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당수 공판 과정을 보기도 했고 그리고 검찰의 구형 행위 이후에 법원이 선고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솔직히 구형량보다 선고 형량이 많은 거는 제가 직접 가서 재판정에서 목도한 게 없어요. 글쎄 그래요. 그런데 네. 오늘 우리 법사위원 여권 의원들 정책간담회를 이제 우리끼리 했는데 네. 거기서 TV를 보면서 법조인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판사도 있고 네. 검사도 또 다 높은 사람들인데 다 뭐라고 하냐면은 대체적으로 15년 구형했으니까 12년 선고할 것이다. 보통 그래서 법조인의 시각이 들어갑니다. 원래.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10년 이상이면은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느냐? 법정 구속을 한다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23년. 아마도 조은석 특검도 그 결과 보고받고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판결문의 핵심적인 문장은 이거 같아요. 한덕수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일원으로 가담했다. 그렇죠. 이게 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유린되는 어두운 각오로 회귀되는 독재국가로 가는데 당신 한덕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하고 법적 구속을 했어야 했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네. 이 그 판결 내용을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언론들이 판사나 검사 같은 법조인들은 대체로 과거에 있었던 판례 같은 것들이 축적돼 있다 보니까 그런 판결례를 참고를 삼아 가지고 오늘의 사건을 이제 형량을 때리는데 그렇죠. 보면은- 내란은 판례를 그러니까요. 예. 필요 없다. 그런데 그런 판례가 필요 없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앞서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그렇죠. 했던 예. 12.12, 5.17 계엄 같은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오늘날의 윤석열이나 그 쉽게 말 한덕수를 벌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하면은 너무 인기에 영합하는 소리 같은데 차기 대법관 후보 이진관 바로 오늘 나왔습니다. 재판장을 한번 추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정말로 그런 정치적인 그런 여야 구분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갈한 모습이라든가 엄한 모습 같은 것들이 형사법정의 재판장으로서는 굉장히 사표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고야 최고. 그 전두환의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독재국가에서 독재국가로 된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내란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은 네.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해왔던 많은 우리 후배들, 우리 뭐 아이들, 그들의 삶의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자유에서 독재국가로 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못했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엄중한 꾸짖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장 소장님이 오늘 판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네.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의 내란이라고 판단한 거라고 해주셨고 딱 규정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된 이상 한덕수만 이렇게 깜빵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가 줄줄이 가는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이 덜덜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김용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이상민도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여인영 같은 사람도 그럴 것이고 이런 분들에 대한 판결 선고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당연하죠. 네. 재판장도 국민을 떠나서 사법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과 함께 가야 성공하는 거예요. 정치도 그렇고 검찰도 사법부도.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국민과 함께 가서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일탈해요? 저 죽으려고? 그렇습니다. 네.